당신이라면 나를 도둑으로 만든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운 일이라는 것도 저는 그날 사람을 믿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미입니다. 올해 58이고 혼자 삽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일하느라 바빴고 정신 차리고 보니 혼자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부산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올라옵니다. 바쁘게 사는 거 알고 제가 먼저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요즘 자식들한테는 맞는 거라고 저도 이제는 압니다. 그래도 전화 끊고 나면 가끔 괜히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좋고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살림에 바쁘고 괜히 자주 연락하면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 나선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한 번씩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도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소소한 행사도 같이 돕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나간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 사람 사는 냄새. 다들 처음 보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고 같이 밥도 먹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찮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혼자라는 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그 조용함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누구 신발도 없고 누가 부르는 소리도 없고 그냥 제 발소리만 납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식어있는 밥상, 혼자 켜는 TV. TV를 켜는 건 보려고가 아닙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봉사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이면 이번 주 봉사는 언제지 생각하고 봉사 가는 날 아침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이민석 씨, 60살이었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항상 웃고 있는 눈, 말이 부드러웠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한테 말을 걸어줬습니다. 정미 씨, 처음이시죠?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색한 자리에서 누가 먼저 말 걸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민석 씨는 늘 저를 챙겨줬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먼저 가져가줬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봉사 끝나고 차 마실 때도 제 잔이 비면 먼저 채워줬습니다. 정미 씨는 힘든 내색을 안 하시네요. 혼자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해요. 이런 말들이 기분 나쁠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한 명은 박성준 씨, 62이었고 봉사단에서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그분한테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네, 딱 한마디만 하고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랬고 세 번째 날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제가 뭔가 실수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걸 보고 그냥 저런 성격이구나 싶었습니다. 웃는 일도 별로 없고 자기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조용히 가는 사람. 이민석 씨가 밝은 태양 같다면 박성준 씨는 그냥 배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민석 씨 쪽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불편한 이유를 찾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 씨가 제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묻는다는 걸 처음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질문들이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정미 씨, 혼자 사세요? 아이는요? 멀리 있어요? 부모님은요? 집은 본인 명의세요? 전세예요? 자가예요? 통장은 따로 관리하세요? 요즘 주식 같은 거 하세요? 투자 같은 거요. 웃으면서 묻는 말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느냐 였습니다. 밥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눈, 다정한 말, 먼저 챙겨주는 손길. 다 똑같은데 뭔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고요?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웃을 때는 눈이 같이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 자체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민석 씨는 입은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걸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야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봉사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좀 있었는데 이민석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미 씨, 가방 들어드릴게요. 무거워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방을 건네는 척 하다가 그 사람 손을 봤습니다. 가방을 받아드는 순간 아주 잠깐 지퍼 쪽을 한번 확인하듯 보는 걸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사람 좋아서 들어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감사해요 하고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딱히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훑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다.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그 느낌. 설명이 안 되지만 틀리지 않는 그 느낌. 젊었을 때는 그 느낌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리고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웃어주고, 더 이야기하고, 더 믿는 척 했습니다. 이민석 씨가 편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제가 방심한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안 쓰는 척.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해야 했습니다.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봉사단 모임에는 매달 한 번씩 후원금을 모아 정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역 독거 어르신들께 드리는 후원금인데 봉투에 정리해서 총무한테 넘기면 총무가 복지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 40만 원씩은 됐거든요. 저는 그달부터 후원금 봉투 정리를 자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총무가 하던 일이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총무님 바쁘시잖아요. 하고 제가 나섰습니다. 총무는 고마워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봉투 정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사 마치는 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 다 하고 갈게요. 다들 먼저 가세요. 제가 총무님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판이 깔렸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남아서 봉투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이민석 씨가 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성준 씨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민석 씨랑 이야기할 때, 제가 봉투 정리를 자원할 때, 제가 혼자 남겠다고 할 때 매번 그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뭔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는 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처럼 이민석 씨를 이미 꿰뚫고 있구나. 어느 날 봉사 끝나고 다들 나가고 저와 박성준 씨 둘만 잠깐 남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척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준 씨, 저 사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늦게 하셨네요. 딱 그 한마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말 안 했냐고요? 아마 증거가 없었거나 아니면 혼자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거나. 저는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려는 거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지켜만 봐줘도 돼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더니 다시 하던 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획을 맞춘 건 아닙니다. 말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많이 든든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봉사 끝나고 제가 혼자 남아서 봉투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날 총무한테 전달할 봉투를 봉사단 보관함에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사람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총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이번 달 후원금 봉투가 없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총무의 눈이 천천히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온 사람, 제 쪽을 봤습니다. 총무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표정.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아무 말 안 했지만 시선이 저한테 와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박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미 씨가 마지막에 혼자 계셨으니까요. 저를 지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있는 자리에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고 이 상황이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시선을 받으니까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그 순간에는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민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 씨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해볼까요? 그 표정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는 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됐는지, 내가 제대로 흔들리고 있는지, 앞으로 더 약해질 것 같은지, 그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을 리 없어요. 한마디만 해줘도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말은 끝내 안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괜찮아요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주눅들고 작아지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 저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평소처럼 받고 다음 봉사날에 나가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면 속이 쓰렸습니다. 특히 총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또 움직이거든요. 이민석 씨는 이번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합니다. 더 대담하게. 저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박성준 씨와는 봉사 끝나고 잠깐씩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계획을 짠 건 아닙니다. 그냥 각자 보고 있는 걸 서로 공유했습니다. 다음 달 봉사 때 또 같은 자리 맡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봉투 있던 위치 기억하세요? 그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 사람은 알아들었습니다. 봉사날 이틀 전 저는 봉사단 보관함 근처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위치를 꼼꼼히 기억해뒀고 정리 전 봉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작은 녹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위치에. 이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박성준 씨가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예전에 비슷한 일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어쨌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민석 씨는 움직였습니다. 다음 봉사날 다들 정리하고 나가는 틈에 그 사람이 보관함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봉투였습니다. 저희 단원들이 따로 모아놓은 적립금 봉투.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인 자리였습니다. 총무가 이번 달 정산 이야기를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확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조용하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총무도 다른 단원들도 다들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먼저 날짜별로 정리된 계좌네요. 이민석 씨 지난달 봉사날 저녁에. 이 사진은 봉투 위치 사진이에요. 봉사 시작 전에 제가 찍어둔 거예요. 봉투 위치랑 금액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이건 어제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석 씨가 보관함에 손을 넣는 장면, 봉투를 꺼내는 장면, 그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민석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정하던 표정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오해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럽니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의심하던 그 눈빛으로 이제는 이민석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석 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이민석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봉사단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총무가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잘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도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박성준 씨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려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 자세로 저도 그 옆에 서서 신발을 신으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살짝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냥 의심받고 있으면 됐나요? 그 사람이 대답 안 하고 잠깐 있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자기가 더 일찍 했어야 했다는 말.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이 그나마 꺼낼 수 있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도 잘했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더니 짧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낮고 조용한 웃음이었는데 그 모습이 좀 더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본 박성준 씨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사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는 했는데 이상하게 서먹했습니다. 같이 뭔가 해낸 사이인데 그게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냥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봉사 끝나고 주차장 쪽에서 그 사람이 혼자 걷고 있을 때 제가 쫓아갔습니다. 박성준 씨, 잠깐요.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밥 먹으실래요? 신세 진 것도 있고 그냥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대답을 안 하길래 거절인가 싶었는데 어디요? 그게 승낙이었습니다. 둘이서 복지관 근처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메뉴 시키고 밥 나오고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근데요, 박성준 씨. 예. 왜 처음부터 도와주셨어요? 말도 안 걸었잖아요, 저한테.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혼자 두기 싫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자 두기 싫었다는 게 그냥 이 상황에서 혼자 두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다 비울 때까지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밥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켰는데 그날따라 조용함이 덜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혼자 두기 싫었다고. 그 사람도 저처럼 조용한 방으로 돌아가겠구나. 근데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면 조금은 다른 거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TV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잠들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진짜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면 그 선택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제 편이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면 당하고 있는 것도 지치지만 못 본 척하는 것도 지치거든요. 50 넘어서 배운 게 있다면 억울한 걸 혼자 안고 가는 것보다 한번 정면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과정에서 말 없는 사람 하나가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나서지도 않고 크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준 사람. 50여 년을 살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압니다.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있다는 것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있습니다.